요한복음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원래 계획을 좀 바꿔서 오늘 좀 특별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에게 요한복음 강의 대신에 이제 또 특별한 또 주님의 새로운 그 인사이트를 저희들에게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또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꼭 도와주셔서 이것을 저희들이 마음에 품고 주님 저희들이 어떠한 시대에 살고 있는가 그리고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때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끝까지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탐욕을 갖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더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저희들이 더 깊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상고해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난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다. 또 감람이와 포도주는 해지 말라 하더라. 또 하나는 계시록 13장입니다. 13장 16절 17절 13장 16절 17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여기까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 때 우리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 경제적인 그 곤란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일어나는 그런 일인데 사실은 그 전서부터 이러한 그 사인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걸 하루아침에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예고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보여주시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2008년에 이 미국에서 큰 경제적인 파동이 한 번 있었죠. 2008년 9월 17일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때 미국이 월스트리트에 큰 뱅크들이 문을 닫고 그리고 이제 파산한다는 그런 소문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뱅크들이 전부 다 이게 아주 초비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은행들에서 전부 다 그 자금을 다 동결해서 이걸 회사들이나 개인들이나 돈 구워주고 뭐 이런 거를 다 막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때 아주 심각한 그런 상태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부터 8년 전 얘기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그 선거 유세를 하는 그때였었습니다. 근데 8년 후에 이제 또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심각한 그런 증상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돈과 머니 파워 그 다음에 그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그 제목을 가지고 2012년에
12년에 버스턴에 거기 그 한 방송국에서 자기네들이 이것을 몇 년 동안 이런 것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사람들 인터뷰하기 위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퍼블릭 브로드캐스팅 그 공영방송 PBS의 거기에 프론트라인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4주 동안 한 달 동안 이것을 방영을 해서 이걸 내보냈습니다. 그 내용 중들에 나온 우리가 많이 그 전에 알고도 있는 것이지만은 여기에 거기에 직접 관련된 사람들 하고 쭉 인터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쭉 다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것이 있었던 일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당시엔 아주 절박하고 아주 긴박하게 사정들이 돌아갔는데 그런데 이제 8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 또 새까맣게 다 잊어버렸어요. 뭐 모든 게 다 잘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에 대한 내용들 쭉 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요 며칠 전에 그 경제 지표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제 선거 때가 되니까 이제 그 잡이 얼마나 더 많이 새로 생기고 사람들이 더 직업이 없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고 직업이 더 많아지고 하는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숨겨진 내용들을 보면은 이 미국의 부채가 2016년에 들어서 1.5 트릴리언 달러, 그러니까 1조 5천억 달러의 빚을 더 돈을 찍어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쉽게 우리한테 직접 그 피부에 닿는 것으로 계산하면은 한 가정당, 미국의 한 가정당 미국에서 그 가정에 약 한 12,000달러 정도씩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빚을 그렇게 지고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 계속 돈을 이렇게 찍어내는 바람에 우리는 알지도 못하게 계속 우리가 그 빚을 더 짊어지고 그러고 사는 겁니다. 이런 것을 발표도 안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거 때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경제 지표를 높이려고 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두렵지 않게 하려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1929년, 30년 그때 미국에 대공황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가장 심각한 그 경제 공황이 왔다는 것이 2008년도에 그 당시에 일었었어요. 근데 그때 문제였던 것들이 그때 그 공황으로 일었던 그 economic collapse, 그 경제 붕괴에 대한 그 요인들이 그때 해결이 안 됐습니다. 안 되고 계속 지금까지 이게 쌓였어요. 다 숨겨놓기만 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돈만 그냥 찍어서 이걸 다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문제되는 요인들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것이 어떻게 이제 처리가 될 것인가? 이것을 쭉 히스토리컬리 이렇게 한번 저걸 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2012년 당시에 이걸 이 프로그램 만들어서 방영했는 그 당시에 미국에서 온 국민들에 대해서 그 부채가 어느 정도 있었냐면 그 당시에 약 한 11 트릴리언 달러였어요. 약 11조 달러의 빚을 미국이 지고 있었던 거예요. 적자를 한 거죠. 적자. 그런데 2016년에 토탈 그 적자가 약 20조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한 빚을 미국 국가가 국민들에게 지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계속 찍어내고 그다음에 자기는 그만두면은 또 그 다음 대통령 와서 또 계속 또 경제 약속하고 또 돈 찍어내고 그러면 그냥 국민들은 뭐 나한테 직접 영향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국가가 그만큼 부채가 더 많아지면은 나중에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들도 이제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금융 시스템이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옛날에
옛날에 우리 저 대학교 다닐 적에 경제 원론, 뭐 경제 개론 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쭉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에 대한 그 원칙이 지금은 지켜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경제학자가 앞으로 미국이나 전 세계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이것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금융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게 지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그 금융 그 시스템이 어떤 사람은 이것은 금융계의 혁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은 1994년에 미국의 큰 뱅크 중에 하나는 JP 모간이라고 하는 이 투자 은행이 있는데 이 은행에서 똑똑한 젊은이들을 8명을 뽑았어요. 다들 20대 젊은이들인데 걔네들에게 그 플로리다 마이애미 근처에 보카라턴이라고 하는 그런 조그만 도시에 있는 아주 고급 호텔에 얘네들 다 거기다 다 집어넣어놓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아주 푹 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얘들이 여기서 머리를 짜내서 어떻게 하면은 그 은행이 더 생산적이고 더 이익을 많이 내고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좀 짜봐라 해서 그 8명을 호텔에다가 마음대로 풀어놨어요. 그래서 쉬고 먹고 마시고 파티하고 그 다음에 또 가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때 이제 나온 이것이 은행의 근본적인 그 목표는 은행은 돈 장사입니다. 돈 구워주고 이자 받고 또 그 받은 것을 또 딴 사람들한테 또 나눠주고 또 받고 해서 이렇게 계속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돈을 빌려줄 때 크레딧이 나쁜 사람, 신용 불량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자를 높여서 그래서 이것을 이제 융자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돈을 안 내고 그리고 뱅크럽시 한다면은 그리고 그냥 파산한다면은 그럼 은행에서는 큰 손해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그 위험을 줄여서 그래서 이것을 팔까? 근데 개인뿐만이 아니라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위험 레벨을 줄이고 그리고 안전하게 우리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해보라 한 것이 이제 그때 얘네들이 가지고 만들었으면 했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뭐를 했느냐면은 집을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30만 불을 한국에서 3억을 내가 융자를 해서 그래서 내가 집을 하나 샀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내가 30만 불을 불리려면은 은행에서 나에 대한 그 신용 조사를 하잖아요. 당신의 직업이 뭡니까? 1년에 인컴이 얼마요? 그 다음에 한 달에 나가는 게 얼마예요? 이거 쫙 다 계산해서 이제 퀄리파이가 되면은 그래서 합격이 되면은 그 다음에 거기서 은행을 주는데 근데 내가 목사고 그 다음에 사람 수가 적고 그 다음에 월급 받는 게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안 된다고 그러죠. 근데 이것을 자기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보통 지금 집을 사는데 그 이자가 뭐 한 3% 5%라고 그러는데 이제 내가 이게 가능성이 위험 부담이 높다 그러면 이거 이자 수를 뭐 한 10% 15% 쫙 놀릴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이것을 파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 대한 그 위험 부담이 큰 융자, 론을 이것을 자기네들이 이것을 붙들고 있으면은 그만큼 캐시가 그만큼 나가는 건데 이게 그게 자기네로서는 그게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언제 문 닫을는지, 그다음에 월급이 여기서 나올지 안 나올지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은행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거죠. 근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나온 것이 생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30만 불의 론을 이 3억짜리의 론을 이거를 나누는 거예요. 나눠. 그래서 이걸 1억짜리 10만 불 해가지고 이걸 나눠서
그래서 이걸 딴 데로 파는 거죠. 이걸 또 더 아이디어를 더 이걸 진전을 시켜서 다른 그 론들하고 같이 이렇게 합해버려요. 합해. 또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 마켓에 가서 딸기를 사지요. 딸기를 사면 이렇게 한 패키지에 이 겉에 있는 딸기는 아주 크고 싱싱하고 아주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데 그걸 딱 뜯어서 밑에 보면은 조그만 거, 그냥 물크러진 거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세일로다 판단 말이죠. 근데 똑같은 권리로 해서 이제 이거를 여기저기 있는 걸 다 이렇게 뜯어 맞춰가지고 그래서 그 신용이 좋은 사람 이런 그런데 론이 나간 사람 이런 거를 제일 앞에 내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 불량자 이런 걸 제일 뒤에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패키지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것을 파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는 아주 새로운 그런 아이디어였습니다. 이거를 이 크레딧 데리버티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아주 그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게 떠올랐어요. 근데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알래스카에서 그 엑선 오일 컴퍼니의 그 발데스라고 하는 그 큰 오일 탱커가 거기 좌초가 돼가지고 오일이 스피드 됐습니다. 그 알래스카만에. 그래서 그 당시에 오일이 11 밀리언 오일이 뭐라고 저거 누수가 아니고 유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일이 그 바다에 다 유출되는 바람에 거기에 어부들이니 뭐 그다음에 거기 그 시인이 이런 데서 전부 다 엄청나게 손해를 봤다고 그래서 이제 엑슨 컴퍼니를 향해서 소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엑슨 컴퍼니가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돈이 없으니까 이제 JP 모건 컴퍼니에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자기네들 LC를 열어달라고. 그래서 그 JP 모건에서 그 당시에 얼마를 돈을 꿔줬냐면은 20억 달러를 꿔줬습니다. 2 빌리언 달러. 어마어마한 달러. 근데 은행에서 그렇게 큰 돈을 빌려주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캐시가 그만큼 잠기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가 돈이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그것이 잠기지 않고 이것을 분산을 시켜서 그래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낸 것이 이제 그렇게 엑선 컴퍼니의 론 20억 달러에 대한 론을 나눴어요. 나눠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분산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나중에 얘네들이 여기서 아주 소위 대박을 했어요. 아주 대성공을 했습니다. 1994년도에 이것을 시작을 해서 1998년도에 아주 절정을 이뤘어요. 이 젊은 애들들이 20대 중반의 그 젊은 애들들이 그거 하고 나서 보너스를 몇백만 불씩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이거를 더 개발하자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커스터머들 중에서 그 포춘 500 회사들 중에 360개 회사들을 쫙 다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들의 어떤 회사는 굉장히 크레딧 아주 좋고 아주 신용이 좋고 어떤 것은 아주 보통이고 어떤 건 나쁘고 이렇게 나눠서 이거를 다 이렇게 조금씩 피자 슬라이드 한 것처럼 이렇게 먹고 저렇게 묶고 해가지고서 이거를 팔기 시작한 겁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금융회사에도 팔고 독일에 있는 그 뱅크에다 팔고 이렇게 해서 이자를 더 붙여가지고 파는 거죠. 겉에 보기에 이게 굉장히 좋은 회사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겉으로는 국산 한우하고 밑에는 중국산 해서 이렇게 파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사람들한테 막 팔려가고 높은 이자로다 이게 막 나가니까 금융가에서는 돈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JP 모건에서 성공한 이것이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에 있는 그 대은용 금융계통에서 각 회사마다 각 은행마다 전부 다 이걸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크레딧 데리버티브 우리 말로 하면은 파생
파생 금융 상품. 아주 이걸 뭐 쪼개 가지고서 이걸 뭐 이렇게 해서는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그 synthetic CDOs라고 하는 이런 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 뱅크 금융 그 마켓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월스트리트 그 은행들과 그 다음에 각 나라에 있는 그 은행들이 이것을 재빨리 받아가지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골칫거리 있는 문제들이 있는 이 그 융자 bad 그 론들 이것들을 빨리빨리 처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받아서 빨리 처리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냥 서류 안으로만 계속 이 돈이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돌아가는 이것이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그냥 30만 불, 3억 원을 내가 빌려서 그거에 대한 내가 매달 갚는 거로도 했으면 그걸 끝나는데 이게 전부 다 분산이 되니까 이게 수습을 하려면 굉장히 골치가 아파요. 이게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내가 돈을 빌렸는데 나중에 이게 한 3년 지나고 났더니 그 중에 일부는 런던 뱅크에서 이것을 내가 페이해야 되는 거고 그 중에 일부는 저 독일에 있는 은행에다 내가 하는 거고 그 중은 일본 어느 뱅크에다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은행에서 자기네들이 그걸 가지고 있느냐 자기네도 또 팔아요. 이걸 또 거기서 또 붙여가지고 또 팝니다. 계속 막 돌아다니는 거죠. 근데 그걸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 파생 금융 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이것이 거의 약 55조 달러의 액수에 어마어마한 그 금융 상품으로 이것이 변화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은 그 리스크라고 하는 그 위험 부담 이것을 누가 맡느냐? 내가 안고 있어서 여기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내가 못 갚는다 하고서 그 다음에 나가 자빠지는 그 뱅크럽시를 하기 전에 내가 빨리 움직여서 빨리 팔아버리는 거야, 빨리. 그렇게 하면은 그 팔 때마다 나에게 보너스가 생기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이 더 능력을 인정받고 그 다음에 그 은행은 더 커지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움직여야 돼, 빨리. 이런 것들을 그 뱅크들이 너무너무 쉽게 해서 막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것을 이제 이게 팔질 않으면은 이게 그 작자가 안 났으면은 이걸 스왑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CD 스왑을 했어요. 그 크레딧 딜리버티브 그 스왑해서 이걸 패키지로 해서 이제 서로 바꾸는 거예요, 서로. 바꿔가지고 이거를 또 이제 계속 또 상품으로다가 이제 하고 시작했습니다. 이거에다가 점점 이제 더 커지는 것이 또 그 헤지 펀드라고 해서 헤지 펀드는 아시죠? 소수의 투자자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장 리스크가 많은데 돈을 투자해서 빨리 돈을 빼내는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빨리 여기서 이제 이게 그 턴어라운드를 빨리 시켜서 그래서 여기서 돈을 빼내기 위한 이 결국 뭐냐 하면은 탐욕입니다. 탐욕. 금융가의 탐욕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능력만큼 젊은 사람들이 보너스를 받는다 하니까 밤새도록 계속 일을 하고 미국에서 여기서 밤 새벽 2시에 이제 유럽에 있는 뱅크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돈들을 또 빨리 돌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뭐 그 월스트리트에서 일한다 그러면 보통 100만 불, 150만 불 버는 건 보통이에요. 이런 그 탐욕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점점 사람들이 더 이제 더 많게, 더 크게 이런 것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때에 또 이제 집장사들이 또 같이 또 손을 들어서 한창 2007년, 5년, 7년, 8년 그때 그 서프라임 모게지라고 해서 한창 또 그 부동산 투기 이런 거 있었죠. 그 세컨 모게지를 해가지고 또 이거 또 집을 또 사게 하고 그 대신 그 이자는 뭐 한 20% 30% 막 이렇게 놀리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금융 상품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 은행에서 제대로 다 그 계좌를 만들어서 이렇게 추적하는 게 아니라 상당수는 언더 테이블로 해가지고 추적이 불가능한 정도로. 왜냐하면 다들 이걸 패키지로 해서 전부 다 이렇게 바꾸기 때문에 이게 참 힘들어요. 그 담당자들이나 알고 이게 지금 이게 몇 번 돌아가지고 누구에게 가 있다 이걸 알지, 은행 전체에서는 이걸 다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러한 거기서는 그 은행가에서는 이거를 상품이라고 그러는데, 론 프로덕트, 이거 금융 상품, 이것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빨리 돌리고, 그다음에 이것을 더 액수를 더 이제 더 돈을 많이 받아들이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금융가들이, 은행가들이 더 점점 살이 찌는 그런 것이 이제 유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더 부채질한 것이 그 월스트리트에서 매년 말 12월 달쯤 되면은 그 금융 뱅크들의 CEO들하고 그다음에 executive들, 이런 사람들 그 보너스용으로 약 20개의 그 보너스 뱅크들이 17개인가 19개의 그 뱅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그 임원들 보너스용으로 해마다 거의 약 200억 달러를 유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에 따라서 이제 그 보너스를 주는데, 보통 은행장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장이면 약 3천만 불 보너스를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예, 이런 거를 해마다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누구 돈이냐? 결국은 이게 그 taxpayer money예요. 커스터머 마니도 아니고 taxpayer, 미국 국민들이 내는 걸, 이거를 자기네들이 보너스로 다 받는 겁니다. 참 말도 안 되는 건데 계속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근데 결국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미국 정부에서 이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이것을 여기 간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월스트리트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규제를 하느냐? 이제 여기서부터 이게 2008년도에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2008년이 선거했어요. 선거. 근데 그게 9월 달에 이제 그 대란이 왔는데 3월 달부터 이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에 뉴욕에 그 페더럴 리저브 뱅크 사장이 팀 가이드너라고 그 젊은 친구였었는데, 나중에 이제 지금 오바마 대통령 경제 재무부 장관까지 한 친구인데, 이 친구하고 그다음에 그 월스트리트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당시엔 자기네들이 거기서 있었으니까 같이 돈을 엄청 많이 벌고 그랬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부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부시 대통령 때 거기 그 경제 그 재무부 장관에 누가 됐었냐면은 재무부 장관에 누구냐, 헨리 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헨리 폴슨이라는 사람이 재무장관인데, 이 사람이 이제 부시 대통령이, 이게 지금 월스트리트에 점점 이게 커지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 이거 국민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자기네들 보너스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은 없고 계속 그냥 이 액수만 더 커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게 월스트리트에 점점 더 탐욕이 더 커져서,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국가에서 이걸 규제를 해야 될 텐데,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그 속 사정을 누구도 몰라요. 은행의 프레지던트도 몰라요. 그 실무자들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걸 알고 그 바깥에는 또 몰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것이 그럼 누구 책임이냐? 그 월스트리트에 있는 은행 책임이냐? 아니면 국가에서 이걸 규제를 잘못해서 그런 거냐? 자기네들끼리 한참 말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 베어 마켓이라고 그래서 그 부동산이 엄청 한참 이제 뜨고 있을 텐데, 이 부동산을 통해서 계속 돈이 더 튀겨지는 겁니다. 그 가치는
별거 아닌데 그걸 계속 막 해가지고 나중에 그 집값보다도 그것에 대한 론 액수가 훨씬 더 커지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그 시카고 출신 세네터로서 이제 여기에 대통령 출마를 했는데 그 대통령 출마를 할 당시에 자기의 그 신복이 월스트리트에 있어서 거기서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오바마 대통령의 상대가 누구였었냐면은 지금 그 세네터였던 누구야? 애리조나 상원 의원 했던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anyway, 그 사람하고 같이 이제 대통령 이게 붙었는데,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 후보는 월스트리트에 있는 모든 이런 그 인사이트 정보를 자기가 다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자기가 대통령 되면 할 것이라는 이런 확실한 그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계속 자기는 보고를 받으면서 이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계속 optimistic하게 잘 돌아갈 거라고 하던 이것이 더 욕심이 더 생기니까 이게 그 은행 이자를 훨씬 더 높게 뻗치니까 이게 그냥 터진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터져서 이것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이 바로 리만 브라더스예요. 리만 브라더스가 그 2008년도에 약 그 당시에 280억 달러가 캐시가 없었어요. 그 캐시가 없어서 그 리만 브라더스에서는 우리가 망하면은, 우리가 문을 닫으면은 국가에서 이거는 큰 손해고 다른 이 월스트리트에서도 이게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가가 우리를 구제할 것이다. 우리는 걱정 안 한다라고 큰 소리를 쳤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미국 그 자동차 회사에 그 GM하고 포드하고 크라이슬러가 있었죠. 근데 그때 크라이슬러에 돈이 굉장히 없어서, 그래서 크라이슬러가 그 리 아야코카라고 하는 그 회장이 그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한테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무너지면은 미국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 설교를 해가지고 미국 정부에서 그 당시에 약 20억인가 30억 달러를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서 잘 돼서 나중에 다 갚았어요.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리만 브라더스에서 우리 정부, 연방 정부에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은 그러면 나중에 미국 전체가 다 소망 안 될 거다라고 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임시 회의를 열었습니다. 부시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그 팀 가이너하고 그다음에 그 헨리 폴슨 재무장관하고 또 벤 버냉키 그 연방 준비제도 거기 의장하고 회의를 해서 구제할 거냐, 돈을 더 풀어서 줄 거냐, 아니면 이것을 자를 거냐. 그런데 월스트리트에 이거 하나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자르야 된다. 그렇게 의견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돈을 안 대주기로 해가지고 그게 금요일날 저녁에 결정이 돼서 월요일날 아침에 막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만 브라더스는 금요일날 저녁에도 뭐 안심하고 우리가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다라고 했는데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니까 회사 문 닫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아주 대단히 아주 월스트리트이 깜짝 놀랐었죠. 정부에서 이것을 베일아웃 시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페이먼트는, 그래서 그 리만 브라더스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월스트리트에 있는 모든 뱅크들이 메릴 린치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 파고 또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 모든 그 크레딧 라인 컴퍼니들에게 전부 다 페이먼트를 딱 스톱을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미국 월스트리트이 완전히 얼어붙은 거죠. 그래서 영국, 독일, 유럽 금융시장도 싹 얼어붙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전 세계에 금융 붕괴가 온다 하는 그때 그런 것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부시 대통령이 이게 자기가 대통령 임기가 몇 달 안 남았는데 큰일 났다 해가지고 다시 이제 그 소집을 해서 그래서 헨리 폴슨한테 내가 너한테 이걸 다 맡기니까 나는 에코노미스트가 아니고 네가 이것을 해라. 재무장관 다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그 재무장관한테 맡겼습니다. 근데 이 재무장관이 어떻게 했냐면은 정부에 돈이 없는데 이걸 돈을 내가 있어야만 이것을 내가 구제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국회에 가서 그 당시 그 국회 의장이 하원의 그 민주당의 그 낸시 펠로시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출신 여자 하원 의원인데 여기 가서 7천억 달러를 찍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야만 이것을 우리가 무마할 수 있다고 했어요. 지금 캐시가 없기 때문에 이걸 줘야 된다. 그래서 안 되면은 국가가 전체가 다 뱅크럽시 나게 생겼다. 막 협박도 오고 사정도 오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아주 급하게 연방 정부에서 허락을 해서 그래서 7천억 달러를 이게 그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미국 그 백악관에서 12개인가 15개의 메이저 그 은행 CEO들, 은행장들 다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백지 내놓고 다 사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사인을 한 그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이제 우리는 갚을 능력이 없다라고 해서 다 이렇게 뒤로 나가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고 해라. 그 대신 우리가 정부에서 돈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날 거기에 모인 그 은행장들한테 한 사람에 한 은행에 적어도 90억 달러 내지 125억 달러씩 다 나눠줬습니다. 은행장들은. 그래서 그 웰스파고 은행장 같은 사람은 난 돈 필요 없다. 나는 그것도 받아서 우리가 더 빚을 지고 있는 거고 더 이것을 그것이 책임이 우리에게 돌아오니까 필요 없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은 그럼 은행 감독을 해서 너희들 더 규제할 테니까 알아서 해라. 그런 밤에 할 수 없이 자기가 사인하고 돈을 받아갔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곳에 대한 그 모든 미국 정부에서 이 정치와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의 모든 이 탐욕이 다 어우러져서 그래서 이제 이것이 가까스로 해결이 됐어요. 7천억 달러를 이제 이걸 정부에서 프린트를 해서 그래서 그 리만 브라더스 이후에 그 모든 경제의 그 붕괴 바로 직전에 이것을 이제 구제를 했죠. 이 구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 아까 얘기했던 그거 없는 상품을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계속 이걸 튀겨가서 이걸 돌리는 이런 그 근본적인 시스템이 이것이 다시 이게 바뀌어져야 되고 이게 잘못된 것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지 않고 계속 돈만 더 부어준 거죠. 더 부어주고 그리고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가 선거 선거 공약 때에는 내가 월스트리트의 모든 부조리를 잘 알고 모든 잘못을 알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걸 싹 다 뜯어고치겠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됐어요. 아주 열광적으로 이렇게 월스트리트에서 밀었습니다. 그랬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자기가 그 팀 가이드너를 자기 재무장관을 삼고 그 다음에 그 월스트리트 키 멤버들을 데려가고 했는데 와봤더니 자기가 그거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게 정말 그 미국 그 표현으로 하면은 오픈을 했더니 캔 오브 웜에 안에 그냥 그 벌레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덮어두고 넘어가자. 계속 돈만 더 주고 달라는 대로 더 주고 그러고 넘어가자라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지금 계속 그 안에서 골마 터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언제 이것이 터지느냐? 언제 이것이 도미노 이펙트를 해가지고 결국 리만 브라더스 같은 것들이 또 나타나느냐? 그 이후에
미국 그 오바마 대통령 이후에 앞으로 미국에서 어떠한 그 은행이나 어떠한 그 금융회사가 재정이 악화돼서 연방 정부의 손을 내밀고 도와달라고 해도 이제는 다시는 그 베일아웃 시키지 않는, 다시는 도와주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이제 오바마가 이제 그만두고 나면 그다음에 또 누가 되는지 모르지만은, 근데 이러한 그 시스템 속에서 이제 다시 이 그 미국이 이 그 금융 시스템들을 다시 고치지도 않고 계속 돈만 퍼주는 이런 것이 얼마나 더 지속이 되는지. 사실은 이게 벌써 터져서, 이 고름이 터져서, 그래서 이제 이 집 하나 있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자르고 이걸 또 튀기고 해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게 30만 불짜리 집이면 지금 현재 이게 300만 불짜리가 돼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이런 것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것을 누구도 손을 못 대요. 너무너무 복잡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융 시스템을 은행들이 관리하고 있는 이 시스템들을 전혀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대통령도 손을 못 대고, 그 다음에 재무장관도 손을 못 대고, 그러면 과정에 계속해서 그 월스트리트에 있는 뱅커들은 계속 보너스를 받아요. 작년에도 거의 18.5 빌리언 달러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약 185억 달러의 보너스를 나눠 가졌어요. 그렇게 엉망으로 하고 나서도. 이게 결국 미국 국민들의 내는 세금을 자기네들이 이게 그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그 페이퍼만 계속 푸시해가면서 그래서 계속 돈을 돌리게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또 하나 이것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그 이유가, 자기가 그 2010년에 그 헬스케어 페어 플랜, 소위 그 오바마 플랜이고, 이것을 선거 공약으로 내놨기 때문에 여기 또 돈이 엄청 많이 이게 들어가게 생겼어요. 이제 그 이후에 그 월스트리트에 있는 그 은행들은 더 약어져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자기네들이 이제 그 돈을 엄청 써가지고 그 다음에 그 러비스트를 구했어요. 러비스트를 돈을 많이 써서, 그래서 국회의원들하고 그다음에 미국 재무부에 있는 그 관리들을 매일 저녁 파티를 해서 거기다가 이제 파티 초청하고 그다음에 그들 비율을 맞추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규제하는 그러한 법률을 쓰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저 딜레이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태까지 지금 이제 끌고 오고 있습니다. 2008년에 미국 그 경제가 엄청난 그 크래시가 됐었는데, 거기서 레슨을 그 교훈을 얻었느냐? 별로 얻은 게 없죠. 그러면은 그 불씨가 그 똑같은 튀겨서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을 튀겨가지고 계속 이제 그 상품들을 불리고 그 다음에 계속 거짓말해서 하는 것.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될 건가? 근데 이것이 한 개인 회사나 개인 집이나 개인 회사 이런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국가로 갑니다. 골만삭스라고 하는 이 거대한 그 금융회사가 저 유럽에 가서 그 그리스 정부하고 딜을 했어요. 그리스 정부가 유럽에서 제일 그 금융 상태가 안 좋죠. 여기에 돈을 빌려준다고 하니까 그리스 정부에서는 아주 대환영했어요. 그래서 그리스 정부에 가가지고 우리가 돈을 뭐 몇백억 달러를 빌려줄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이 계약을 맺자. 근데 그 계약 내용은 전부 다 언더 테이블에 공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골드만삭스는 또 나눠가지고 또 팔아먹는 겁니다.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이런 그 술수를 써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게 터졌죠. 그래서 그리스 정부에서 이제 그 유로가 이제 그걸 갚을 수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정말 그 국가가 전체가 그 모라토리엄, 이 뱅크럽시 해서 나가는 그 바로 직전에 다시 EU에서 돈을 퍼줘가지고 이제 그 가까스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런 그 위험성이 그리스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포르투갈하고 뭐 스페인하고 이탈리아하고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눌러놓고 계세요. 눌러놓고 계세요. 그럼 언제 이것이 터지느냐?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성경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성경. 자, 우리 여기 한번 봅시다. 계시록 18장 1절부터 그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계속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큰 성 바벨론, 이 큰 성 바벨론은 여기서는 이게 그 전체 내용이 바로 그 바벨로니안 영입니다. 바벨로니안 영이 들어간대. 즉 이게 자본주의 영이 이제 이게 아주 끝까지 갈 때까지 간 이러한 그 나라들, 도시들, 더 쉽게 얘기하면 뉴욕에 뭐 시카고, 뭐 로스앤젤레스, 또 뭐 런던 이런 데에 그 있는 전부 다 돈으로 다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이런 그 금융 회사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호의 막을 터신다는 거죠. 보호의 막을 주님께서 손을 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회사들이 캐시가 없어져요. 여태까지 그걸 계속 이걸 종이로 다 해서 만들어서 이것을 다 이제 상품화해서, 그래서 이것을 CD, 크레딧 데리버티브, 이걸 만들어서 그것을 가짜 상품으로 팔아서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나고 이제 그 캐시가 없는 것을 깨닫고, 그럼 사람들이 다 이제 다 내 돈 내놓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전부 다 내가 산 돈, 내가 그 저축한 돈, 그 돈으로 내놓으라고 하면은 그러면 돈이 없어요. 예, 사람들이 그 은퇴연금, 그 401k라고 하는 은퇴연금 다 갖다 집어넣은 거, 그 자기네들이 그거 가지고 다 트레이드를 합니다. 그 스탁 브로커 뭐 이렇게 해서 트레이드를 하는데, 얘네들이 지금 엄청나게 그 살찌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처음 들어와서 일하고는 애들, 그 젊은 애들 1년 연봉이 보통 한 15만 불 내지 20만 불 줍니다. 그리고 처음 들어와서 이거 뭐 손짓하고 뭐 이런 것들 하고 있죠. 걔네들. 그래서 걔네들이 거기서 이걸 빨리 배워가지고 자기네들이 이런 어떤 회사의 은퇴연금 가지고 해서 돈 좀 만들어줬다. 그러면 쉽게 한 2, 3년이면 보통 1년에 한 500만 불씩, 한 700만 불씩 그렇게 월급을 받아요. 보너스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탐욕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욕심들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그 음행과 진노의 포도주가 이제 그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거기 있으면 빨리 거기서 나오라고 그럽니다.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들을 그것을 여기서 알고 나오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그 현재 돌아가고 있는 그 금융 시스템의 그 파이낸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은행도 모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중역들도 모르고, 현 담당자가 하고 있는 이 사람들만 압니다. 근데 거기에서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복잡하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는 거기서 아주 그 보너스를 많이 받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자기 양심이 꺼려서 처음에는 조금씩 해서 이거를 내가 괜찮겠지 했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맨날 그 월스트리트 앞에서 데모하고 그 다음에 경찰들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자기 양심이 가차게 돼서, 그래서 내가 여기서 그걸 그만두고 그리고 이런 진실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게 언젠가는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이런 것을 폭로하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해주는 손길을 하나님 떼신다는 거죠. 그럼 그때가 언제냐? 머지않아서 그것이 이제 이 그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떠나면은,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이 도미노 이펙트를 쫙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앞길을 금융 시스템이 이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제 한 나라들이 이게 시작이 되면은 그 다음에 여러 나라들이 그냥 뒤따라하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가장 이제 이 많이 물려 있는 예금이 많이 물려 있는 곳이 멕시코예요. 멕시코가 받은 지금 예금을 돈을 많이 구워서 가지고 있는 자기네들의 예금의 80%를 미국 은행에서 예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멕시코가 재정적으로 튼튼하냐면 그렇지 않아요. 가까스로 이자 정도 이렇게 물어갑니다. 이자도 내기 힘들다 그러면 그걸 또 이렇게 연기해주고 막 그러는데, 멕시코가 이자도 내지 못한다 하고 벌렁 나가 자빠지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다음서부터 쭉 도미노 이펙트가 나.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 있는 많은 중남미 있는 국가나 지금 큰 회사들이 지금 그러기 바로 직전에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지금 난립니다. 1년에 인플레이션이 600%, 500%, 600% 막 그렇게 올라가요. 거기는 정말 총 들고 칼 들고 그러고서 길거리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연쇄적으로 도미노 이펙트로 이렇게 가면은, 그러면 이제는 누가 나와야 되는 것이, 이것을 전체를 다 통치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이것을 다 이것을 정리하겠다 하고 나오는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 모든 이러한 시작이 바로 탐욕이고, 그 탐욕이 죄고, 그 죄가 오래되면 바로 이제 그것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는 이것을 가시면서 혹시 그런데 그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 빨리 거기서 나오라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돈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믿는 하나님은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에서 빨리 해방돼서,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 위에 거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게 더 많은 이런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알면서, 우리는 제일 밑에 있는 개미들이니까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걸지 모르지만, 이게 직접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다 영향이 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우리가 론을 우리가 얻거나 집을 얻는 이런 것이 몇 년 지나다 보면은 자동차에 그렇게 심하지 않지만, 집 같은 거를 우리가 론을 오다 보면은, 내가 A라고 하는 은행에서 내가 융자를 했는데 몇 년 지나고 나면 이것이 C나 아니면 그다음에 H 은행에 오고 여기서 연락이 오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걸 잘라서,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내는 파생 금융상품, 크레딧 데리버티브, 이러한 스왑을 해서 지금 복잡하게 힘들게 누구도 이해할 수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가서, 이것이 지금 너무너무 이게 크게 퍼져나가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경제적인 나중에 collapse, economic collapse가 이게 벌써 오래 전서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이 땅에서만 지진, 또 쓰나미, 또 무슨 화산, 또 태풍, 이것이 아니라 이제 금융에도 이 economic earthquake, 그 다음에 이 economic collapse, storm, 이것이 지금 머지않아서 온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온 금융 시스템이 스톱이 되면은, 그럼
은행이 다 문을 닫아요. 내가 아무리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고 있어도 그거 뭐 얼마까지 내가 그 보장해 준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보장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전부 다들 가서 은행에 가서 내 돈 달라고 그러면은 은행에서 우리가 연방 정부에서 올 때까지 우리는 문 닫습니다 하고 편말 딱 걸어놓으면 그다음에 그걸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security system, 소위 미국에서 그 얘기하는 그 security system은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미국과 전 세계 그 금융 현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많은 그런 그 탐욕으로 인한 그런 죄악들이 이제 그 금융가에, 그 은행가에, 또 그리고 월스트리트에 이것이 퍼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고 주님, 저희들이 이곳에서 같이 그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빠져나와서 그 죄악 속에서 빠져나와서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을 순종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그리고 주님의 특별한 그러한 그 거룩함에 속해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